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지난 편 소양호의 첫 시작 다들 잘 보셨죠? 자, 오늘은 2편째입니다. 네, 물골 낚시. 자, 자세한 채비나 포인트 선정이나 바닥 지형에 따른 낚시 기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편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피크타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후 5시. 으헤이, 밥이 하나 떨어졌어. 자, 투척을 하다가 밥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일단은 그냥 목내림 시켜봅니다. 히트. 하나 떨어졌는데 나온다. 아야. 자, 바닥에 거의 안착되기 직전에 밥알 하나를 또 먹고 나오네요. 자, 지금 피크타임에 붕어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올라오는 물골에 이제 낚시를 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꾸준한 떡밥의 투척을 통해서 야야야야야. 우와, 또 힘이. 올라오는 붕어를 만나야 됩니다. 야야. 우와. 팔 빠지겠네. 팔 빠지겠어. 와, 힘 좋다. 어우, 사이즈 좋아. 우와. 역시 소양호 붕어 힘이 남다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붕어들을 계속 만나고 있긴 한데 또 빠지네. 잘 안 먹네. 자, 붕어가 제 떡밥이 쌓이는 그 자리에 잔뜩 들어왔는데요. 줄건드림만 심하고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걸리거나 비늘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많네요. 나랑 해보자는 거냐? 와, 모로코 정읍. 와, 고기 엄청 들어온다. 라이징 한다. 와, 넷지 옆에서 라이징 난리 난다 지금. 고기들이 엄청 떠 있네. 챔질하는데 막 배때기 비늘 걸려 나온다. 근데 내려가면서 먹질 않아. 그게 지금 애들이 먹이 활동을 잘 안 하네. 바닥에서 떠 있는데도 먹지를 않네. 아, 분위기 좋다. 어이씨, 또 비늘 나왔네. 자, 붕어들이 좀 떠있는 채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찌를 내려서 조금 띄워봤는데도 먹이 활동이 전혀 없고 차라리 바닥권이 그나마 한두 마리 먹고 나오는데 야, 안 먹네. 지금 꾸물꾸물 그 목줄 주변에서만 건들건들. 먹지를 않네. 와, 다 고기인데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이었고요. 고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자, 저런 거, 저게 입질이 아니거든요. 목줄만 탁탁 치고 입에 넣지를 않아. 와. 자, 저렇게 허챔질이 나오죠.
자본은 저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띄워서도 될 것 같으면 내려가면서 딱딱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붕어들의 그 먹이 활동하는 층이 떠 있는 층이라면 내려갈 때부터 먹는 입질이나 받아먹는 입질이 나오면서 그 층을 맞춰가는 건데, 지금은 내려갈 때는 전혀 뭐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바닥에 닿았을 때도 그냥 꾸물꾸물 명확한 뭐 반마디든 한마디든 탁 떨어져주는 입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쓱 밀리는 거나 이런 거 챔질하면 허챔질이나 비늘, 이럴 때가 있죠. 네. 빡 하고 찍어야 되는데 좀 빡 하고 찍지를 않는다고. 푸 먹어줘야지. 저렇게 딱 바닥에 안착이 돼서 한목이 나와 있을 때 한 바늘 닿기 정도에서 그냥 훅 하고 사라져 주는 게 전형적인 댐인데, 요놈의 자식들이. 여기는 이제 조금 갇혀 있는 저수지 같은 느낌의 댐 상류다 보니까 계속 여기를 회유하는 붕어들이거든요. 아래쪽에서부터 본류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붕어들이라면 먹이 활동이 활발할 텐데, 아무래도 조금 예민하고 또 기온차가 커지면서 잘 안 먹네요. 잘 먹는 날은 뭐 내려가면서 그냥 찌가 안 내려갈 정도로 받아먹고 그런다고 했는데, 와, 입질 약하다. 네. 조금 오랫동안 기다려줬더니, 반마디 탁 찍는 입질에 한 마리가 나옵니다. 고기는 많은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죠. 고만고만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잡은 게 43이었어. 그 이후로 나온 거 다 35, 37 뭐. 수심이랑 관계 없더라. 수심이랑 관계 없어. 다니는 자리가 있어. 물꼬리라도. 내가 봤을 때 형님 긴대 펴야 돼. 그러면 짧은 데서 나올 것 같으면 형님 오른쪽에 많이 나왔어야 돼. 지금 안 나오잖아. 나무 바로 앞에까지 가네. 17척입니까? 자,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 오른쪽에 하고 계신 지인분이 이제 지형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지형을 못 읽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붕어들이 물골이지만 무조건 물골에 집어넣는다고 입질을 하는 게 아니라 물골의 양 사이드 벽을 타고 움직이는데, 그 벽이 바깥쪽 벽이냐 아니면 나와 가까운 쪽 벽이냐, 이거에 따라서 낚싯대 척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바깥쪽 벽, 그러니까 먼 쪽의 벽으로 붙여야 입질을 하는 포인트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지인분이 앉으신 자리는 살짝 V자 형태로 돼 있어서 그 지형을 못 찾으면, 그 물골을 못 찾으면 꽝입니다. 좀 빡빡 묶어야 돼. 지금 저는 그래도 10마리 이상 연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딱. 바로 옆자리인데도 그 지형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붕어는 있어요. 입질이 까칠할 뿐이지. 자, 그 지형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야, 입질 왜 이렇게 약해? 완전 점입질 하는데? 우와, 좋다.
예, 딱 10마리 잡았습니다. 딱 10마리 잡았습니다. 자, 오후 한 4시쯤부터 지금 한 6시까지 10마리 정도 끄집어냈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잡긴 했는데, 자, 잘 안 먹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이럴 때는 잘 맞춰줘야 됩니다. 와, 글루텐만 달아서 넣어도 안 먹네. 글루텐 세트를 시도해봤지만 네, 잘 안 먹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목줄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거의 뭐 35에 45 정도 주던 거를 45에 55 정도로 주는 느낌으로 확 늘려서 거의 이제 이 1.8m 수심에 거의 뭐 50에 60까지 그 목줄 길이를 늘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조금 네, 길게 한번 세팅을 해서 자, 낚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층에서 건드림, 이제 저거는 잡어올 확률이 높고요. 아, 히트. 자, 따문따문 나오던 붕어가 잘 안 먹고 그럴 때 저는 떡밥을 바꿔보고, 그리고 목줄을 또 바꿔봅니다. 네, 근데 이제 목줄을 변경해서 지금 이제 이 까칠한 붕어를 잡아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입질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붕어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채비를 변경해서 붕어를 한 마리 또 잡아냈네요. 형님, 목줄 얼마 주고 합니까? 단차 좀 더 크게 주고 한 5cm만 늘려봐. 아, 지금 목줄 늘리고 한 마리 또 잡았거든. 고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먹지를 않네. 자, 어차피 띄워도 안 먹고 뭐 이래도 저래도 잘 안 먹으면 일단 목줄을 좀 늘려서 좀 더 탐색 구간을 넓혀서 네, 예민한 붕어들을 노려보는데, 네, 지금 바꾸고 고기가 또 나오네요. 자, 바닥에 밥이 안착이 됐고요. 자, 찌의 부력을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옆에 하시던 분들은 뭐 저부력도 많이 쓰시는데 전혀 뭐 표현이 안 나오고, 이 대류도 있고요. 라고. 아, 히트. 그 형님, 내 차 문 열면요. 또 역시나 점입질. 그러니까 채비나 그 다음에 물골 정확하게 붕어가 입질하는 그 부분을 찾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낚시입니다. 근데 잘 찾아내고 잘 맞춰주면 지금처럼 계속 네, 연타로 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뭐 막 잘 잡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두 마리 만나는 이유는 저는 좀 많은 변화와 여러 가지를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낚시는 붕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리를 옮기던 채비를 바꾸던. 하는 게 아니고. 아, 좋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글루텐을 섞지 않으면 입질을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의 잔분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잔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잔분이 없다면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는
붕어가 입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테이토 단품만 쓰거나 하게 되면. 그래서 잡어가 있어도 네, 글루텐을 섞어주는 게 좋고요. 하여간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4시부터 그냥 거의 이제 밤까지 뭐 15마리 정도 그 붕어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었고, 자, 상층부에서의 잡어의 건드림을 이제 뚫어내려주고 바닥에 안착시켜 주는 거, 네, 수심이 낮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저렇게 예민한 입질을 파악해서 챔질을 해서 잡아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또 하루하루 다릅니다. 어떤 날은 같은 포인트에서 하는데도 한 마디씩 탁탁 찍을 때도 있고요. 이제 그게 붕어의 마음이죠. 아우 좋다. 잘생겼다. 씨. 자, 근데 어쨌든 이번 출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형을 빨리 파악해서 붕어가 다니는 길목을 찾는 거, 그리고 바닥권에서 입질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잔분이 있어야 붕어가 또 입질을 한다는 거, 잡어가 있더라도 글루텐을 좀 섞어서 수심이 낮기 때문에 꾸준히 집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피크 타임이 들어왔을 때 좀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조금씩 채비를 바꿔가면서 네, 계속 입질을 유도한다는 거. 지금 붕어가 있거든요. 네. 입질이요? 약해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대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이 낮고 낚싯대가 길기 때문에 이거를 저부력으로 대응하려고 하면은 더 힘듭니다. 네. 역시 소양호 힘이. 와 사이즈 좋다. 오 커. 오 이구야 크다 크다. 4자 나왔다 형님. 밤에 큰 거 나오겠다. 우와 크다. 겁내 크다. 와 아니요 깔짝입니다 완전히. 와. 입질이 소양호답지 않다. 자, 이제 밤이 되면서 전자찌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은 뭐 여전히 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부력으로 할 거고요. 한 8푼 9푼 됩니다. 네. 넉넉하게 노지 낚시는. 자, 밤에도 입질을 좀 해줄 것인가. 17척. 지금요? 지금 전자찌 제일 큰 거 쓰는데 지금 한 8푼 될 것 같아. 8푼? 9푼? 아 근데 오늘은 저도 약간 그런 느낌 있네요. 아니요, 저는 한 3푼대 쓰거든요. 건드림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우 나오네. 히트. 자, 해가 지고 나서도 예민하지만 붕어는 나오네요. 근데 사이즈가 낮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우 사이즈 좋아. 우와.
에이, 별로 안 크네. 잘 생겼다. 아, 나오네 고기가. 고기들이, 에? 내 떡밥 떨어지는 데서 라이징하고 난린데. 이 붕어의 움직임이 계속 있고 이렇게 간간히 입질을 해주면 재밌죠. 네. 뭐 물론 따박따박 그냥 1타 1피로 나와주는 것도 재밌지만 요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하게 만드는 그 낚시가 더 재밌을 때가 있고. 자, 근데 어쨌든 좀 예민합니다. 네. 지금 찌의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트. 자, 뭐 30분이나 1시간 뭐 요렇게 30분 단위로 한 마리씩 나오는 게 좀 재밌긴 한데 사실은 굳이 이런 낚시를 하려고 밤을 샐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또 밤에는 잠을 자고 또 낮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영상도 낮에 보여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요렇게 막 대박으로 막 쏟아지거나 큰 놈들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굳이 제가 밤새는 낚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33, 4밖에 안 되는데. 네, 사이즈도 밤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밤 낚시는 한 마리만 더 잡고 끝내려고 합니다. 거의 11시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한 마리만 더 잡고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오전부터 또 대박 낚시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예민해요. 네. 자,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출조한 소양호에서 오후 4시부터 한 11시까지 뭐 15마리 이상, 거의 뭐 20마리는 안 되고요. 한 18마리 정도 되는데 하여튼 재밌게 잡아냈습니다. 더 이상 낚시를 할 필요가 없고 잠을 자고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그 낮 낚시의 피크 타임. 왜냐면 오늘 오전 낚시를 못 했거든요. 저는 오후 4시에 와서 바늘을 완전히 삼켰어. 오전부터 오전 낚시의 그 어떤 짜릿함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늘이 목구멍 안에까지 들어가 있어. 한 3cm 들어가 있어 바늘이.